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아카데미 2024년 사회복지 학회가 굉장히 야심차게 또 굉장히 정성껏 우리 회장님의 어떤 문제의식과 또 그 제안에 의해서 지금 이제 4회차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 네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는 강의 중에 제가 이제 마지막을 맡게 됐고, 오늘 이제 12월에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게 돼서 올 한 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한편으로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또 이 부담을 더는 기쁜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생각해 볼 주제는 사회복지와 전문직, 그 소명과 역할이라는 주제인데요. 아마 저희 현장에 계신 사회복지사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여쭈어도 또 우리 사회복지계에서 지금 여러 가지 강의나 연구를 하고 계신 여러 교수님 중에 어느 분을 붙들고 여쭈어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하실 말씀이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런 주제를 어떤 그 대표성을 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일선의 사회복지사로서 일했던 경험, 그리고 또 관련해서 연구해 왔던 그런 그 고민들, 그리고 지금은 학계에 있지만 또 현장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슈퍼비전을 또 주기도 했고, 또 센터의 어떤 소장으로서 CEO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가졌던 경험들, 이런 걸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아무래도 그 오리엔테이션 중에 상당 부분이 제 주전공인 정신건강 사회복지에 조금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그쪽의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들, 우리 이제 사회복지와 전문직, 그 소명과 역할, 이 주제를 접하면 이건 하나의 커다란 질문이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사회복지와 전문직의 소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과 동시에 사회복지사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질문, 무엇이냐 또는 누구냐라는 질문은 우리가 흔히 철학적으로는 존재론적인 질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존재론적인 질문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체성 논란 쪽으로 이 주제가 가게 되면 약간 개념 논쟁이 되게 되고요. 이 개념은 주로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때로는 조금 그 어떤 현실에 기반을 둔 이야기라기보단 조금 추상적으로, 그래서 자칫하면 다소 공허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사의 사명 뭐 이러면 예를 들면 어떤 종교적인 사명과 연관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떤 인간의 내부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선한 의지 뭐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조금 그
사회복지의 우리 특히 이제 사회복지 직군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라는 아주 구체적 현실에 몸을 담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의 개념 규정으로 좀 흘러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1시간 반 동안은 그런 개념 규정에 의거한 외제적 접근 방식을 취하는 대신에 우리 사회복지라고 하는 이 특수한 직군,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인 실천 현장을 접하고 있는 이 직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가 직접 부딪히고 만나고 있는 실천 현장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회적 현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여기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의 접근을 내재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다룰 주제, 크게 지금 소명과 역할이라는 이 주제를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재적 방식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질문들을 좀 세부적으로 던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 우리 시대의 사회복지 전문직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기존의 사회복지 전문직 규정들을 간단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이게 아니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는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이 규정들이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물론 그게 구현되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 시대의 이 사회복지 실천은 여기저기서 위기라는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고 그런 그 위기 속에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혼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동안 어떤 연구들이 있었고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두 번째 장으로 하겠고요. 그러면 이 위기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이 위기의 발생 구조와 우리 전문 직군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현 시대의 어떤 스테이터스, 요것들을 살펴보는 것을 3장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존 사회복지 전문직의 규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회복지 개론 또 뭐 실천론 또 각 과목마다 사실은 다양한 처음에 배우는 것이 개념 규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념 규정은 NASW 미국의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규정한 것, 또 우리나라 뭐 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하는 뭐 윤리 강령에서 정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으로 보편적으로 합의된 것은 IFSW, 그래서 국제 사회복지 연맹이라고 할 수 있겠죠. International Federation of Social Workers, 요 IFSW에서 규정한 것을 가장 어떤 상위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르게 한 번씩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사회 변화와 개발, 사회 통합, 인파워먼트, 인간 해방을 증진하고자 하는 실천 기반의 직업이자 학문 분야이며 그 핵심은 사회 정의와 인권과 집단 책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말은 없죠. 여기서 이제 해방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자유로움을 말을 하는 거고, 집단 책임은 개인 책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와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 다른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이론, 사회과학, 인문학, 토착 지식에 기반을 두고 사람과 구조에 관여하여 삶에서의 도전을 다루고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다만 이 정의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좀 덧붙여질 수도 있고 수정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 주제에 해당되는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상호 연결된 역사적, 사회, 경제적, 문화적, 공간적, 정치적, 개인적 요소들이 인간의 복지와 발달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장애물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실천 기반의 직업이자 학문 분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 사회, 경제, 문화, 공간, 정치 또는 개인적 요소들이 어떤 우리의 삶에 기여하고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장애물로, 걸림돌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실천 기반의 직업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의무는 이런 아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이 구조적인 불평등, 차별, 착취, 억압을 영속하는 그런 어떤 이런 장애물들이 이런 것들을 영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종, 계급, 언어, 종교, 젠더, 장애, 문화, 성적 지향 등에 근거한 여러 가지 억압이나 특권의 구조적 근원에 대해서 성찰하는 비판적 인식을 발전시키고 또 구조적 개인적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 전략을 개발하는 것은 인간 해방과 인파워먼트를 목표로 하는 해방적 실천의 중심이다. 따라서 이 직종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빈곤을 감소시키고 억압받는 약자들을 해방하며 사회적 포용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우리의 원칙을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인간 존재의 타고난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어떤 위에도 가하지 않으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권과 사회정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IFSW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번역해서 이렇게 이제 제시해 드렸고요. 저희가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은 우리 교과서를 보면은 뭐 촉진자로서의 역할, 교육자로서의 역할, 중재자, 중개자, 치료자, 변혁가, 옹호자 등등 다양하게 있죠.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우리 직군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겠죠. 사실 이런 정체성이 아주 사회복지가 시작되었던 사회복지사회 활동이 시작되었던 초기에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도 좀 논쟁이 되고 있는데 IFSW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조금 더 진보적인 가치, 더 적극적인 가치를 좀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역할보다는 어떤 개인의 어떤 사회적 기능 향상이라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어떤 그런 임상가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사회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마다 이게 좀 사회마다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조금 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선생님들 이 IFSW의 이 개념을 들으면 어떠세요? 가슴이 웅장해지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정말 멋진 이런 사명을 부여받은 직군이구나 라는 것을 아마 다 같이 느끼실 텐데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런 개념 규정들 또는 우리가 이제 보통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개념 규정했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합쳐서 핵심을 추리면 오늘 이 얘기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역할과 사명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떤 교과서적인 답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헤겔이라는 이 진리 탐구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고민했던 독일의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관점에서, 다시 말해서 이게 시대적으로 어떤 스스로의 경향이나 입장 또는 일반적인 내용이나 결론을 이끌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거기서 어떤 걸 추려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상에 다가가고자 할 때 그것은 기존의 논의들을 합쳐놓거나 아니면 숫자적으로 평균을 낸다 그래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지금 어떤 사명이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할 때 기존의 사회복지 담론들의 공통 요소를 도출하거나 종합해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나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식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공부는 해야죠.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지금 2024년 한국 사회에서 이것들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사실은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개념 규정만으로 끝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와야 될까요? 바로 어떤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는 기본적으로 실천가죠. 그리고 사회복지학이라는 것도 실천 학문입니다. 그래서 실천을 염두에 두지 않고 개념 규정으로만 끝날 수는 없는 직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실천 현장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현실, 우리가 맞닿아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사회라고 할 수도 있고 클라이언트 존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어떤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복지는 어떤 개념 규정 속에 갇히기보다는 역사 구성적인 존재고 또 사회적인 존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천 현장에 대한 분석이 없이 역할만 이렇게 논의하게 되면 어떤 방식의 접근을 하게 되냐면 상당히 사회복지를 아주 기능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는 이미 다 주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잘 적응해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그냥 명령을 따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질서를 이탈한 대상들을 다시 이 사회 질서에 맞춰서 기능을 향상시키는 이런 것에 치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 선생님들께서 우리 사회복지를 쭉 배워오시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우리들 개인이라든가 이런 뭐 집단이라든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embedded, 배태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사회복지사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사회에서 사회복지사, 우리가 개인의 복지사가 아니잖아요. 사회적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실천 현장에 대한 분석이 없이 역할만 논의하게 되면은, 주어진 현실에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는 다소 표피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살펴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담론을 깔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는 사회가 있고요. 그 사회에서 만들어낸 어떤 산물로서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부라는 식의 개념 구도를 머릿속에 갖고 계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잠깐 나왔던 헤겔은 선생님들 다 아시다시피, 자, 이 헤겔의 시대 논쟁을 보면 이런 것에 입각해서 우리 사회복지를 보면 사회가 있고 그 사회 속에 사회복지가 있는 구조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있고 사회복지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둘은 서로 이 사회에서의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복지에서 드러나고, 이 사회복지가 여기서 이걸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사회는 또 다르게 변할 수 있는 이런 정반합의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변증법적으로 사회복지를 보게 되면은 사회복지가 단순히 이 사회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굉장히 주된 하나의 추동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 논쟁에 있어서 헤겔은 이런 헤겔의 논지를 따지자면 사회와 사회복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증법적인 정반합을 통해서 하나의 합으로 가는 개념이라면, 아도르노라는 사회학자는 이런 변증법적 과정을 거치지만 사회는 사회대로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대로 계속해서 또 서로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제가 헤겔의 그런 주장이나 아도르노의 주장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취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해 가야 된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자로서의 역할, 이런 식의 역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고 있는 이런 총론으로 다가가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나머지 시간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그 내용의 기반은 상당히 우리 사회를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사회 철학자들의 기존의 논의들을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문명사회에 대한 비판을 했던 하이데거라든가 아니면 또 최근에 어떤 시대적인 통찰을 보여주고 있는 낸시 프레이저라든가 도널드 사순이라든가 또 이런 위기에 대한 어떤 전체 구도를 보여주는 그람시의 논쟁들을 갖고 올 건데요. 논의들을 갖고 올 건데요. 그 부분들을 최대한 조금 쉽게 풀어서 선생님들하고 고민을 나눠보려고 하고요.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지금 현 시대를 보고 우리 사회복지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 어떤 시대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근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현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가장 큰 체제로서는 자본주의, 또 민주주의 이런 거죠. 또 신자유주의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지금 오고 있는 새로운 도래할 사회까지 염두에 두고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